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을 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장하지도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는다는데 그래도 통일을 해야 할까요? 통일을 떠올릴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2016년에 어떤 조사를 보니 우리 국민의 70%가 통일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00명이나 대상에서 한 거라 거의 정확할 겁니다. 통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 거쳐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통일을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20대나 60대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그렇게 외쳐도 국민들의 인식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통일 인식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부정적이 되겠죠.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저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실망스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역시 국민은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당장 통일을 하면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 동감하고, 특히 작금의 정치권이 통일 대박을 만들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강연을 가면 통일을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통일도 꼭 온다. 그런데 내일 올지 50년 뒤에 올지 그건 누구도 모른다. 현실에서 통일이라는 이슈가 관심을 끌지 않은 것도 죽음과 비슷한 면이 있다. 대개의 사람은 죽음을 잊고 산다.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고 즐길 것도 많은데 죽음에 집착하면 즐겁지가 않다. 생각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답도 안 나온다. 통일도 그런 것이다. 그런데 비유 자체는 그럴듯해 보여도 통일을 죽음에 비유하니 썩 좋은 비유 같지는 않습니다. 통일 관련 강연을 다닐수록 어떻게 하면 통일이란 문제를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각해낸 것이 결혼 통일론입니다. 통일을 결혼에 비유하면 죽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통일론의 전제는 통일은 결혼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비슷하다는 것보다는 훨씬 듣기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통일관을 결혼에 빗대 요약하면 남녀가 만나서 사는 것은 당연한 인간적 본성이고, 결혼하게 되면 돈도 아끼고 후대도 낳아 키울 수 있어 좋다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이상적인 말이지만 두 남녀의 가치관과 성격 차이를 무시한 결정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많은 통일론자들은 남녀 사이에 어쨌든 결혼은 운명이고, 한 집에서 살고 애도 낳고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 성격과 가치관이 서로 닮아가다가 결국 해피엔딩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가치관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남녀가 다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결혼한 경우 결말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애도 낳기 전에 끊임없이 대판 싸우다 헤어진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남과 북도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합치면 수없이 싸우다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피엔딩보다는 몇 년 안으로 내전으로 갈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럼 남북은 굳이 결혼해야 하는가요? 그것도 현실 속 남녀의 빗대 생각하면 됩니다. 연애를 계속하다가 내가 상대를 감당할 확신이 든다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것이고, 어렵다 싶으면 미루고 안 되겠다 싶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결혼 통일론의 핵심입니다. 지금 남북 사이엔 성격이나 가치관보다 훨씬 큰 장애물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을 남성이라고 가정한다면 북한이란 여성에겐 감당할 수 없는 장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라는 악한 장모가 식구를 볼모로 잡고 못되게 노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과거 정부들, 가령 박근혜 정부는 장모가 죽어야 결혼한다는 남자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장모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이명박 정부는 내가 돈이 많으니 여자 집은 당연히 내 성격과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는 남성 우월주의적 세계관에 빠져 있다가 따기를 맞은 남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장모에게 지극정성을 들이면 여자 집에서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다가 어장 관리만 당한 남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젠 다 해봤으니 이런 것은
그만합시다. 그렇다면 진짜 좋은 결혼 방법은 무엇일까요? 못된 장모 밑에서 커서 가치관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여성을 어떻게 아내로 삼을 것인가요? 인류의 장구한 역사와 더불어 이어진 수많은 남녀의 사랑 속엔 비슷한 고민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해지는 미나는 비슷합니다. 신데렐라, 심청전, 콩쥐팥이 모두 악한 장모는 응징됐습니다. 결국 미나대로라면 북한도 김정은 체제가 붕괴돼야만이 행복한 통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최선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어서 악한 장모를 마음먹은 대로 응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거 수십 년 동안 통일 방법론에 대해서 고집스럽게 집착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통일을 말할 때 항상 하우부터 따져왔던 것인데 못된 장모는 그대로 두고 합쳐두는 방법만 논의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쓸데없는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세습 왕조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김정은 체제가 한국과 단계적 통일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큰 착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달려왔던 통일 방법, 즉 하우만 따지는 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점점 북한 체제는 왕조 체제로 변신해 통일을 할 생각조차 없는데 하우를 주제로 북한과 100년, 1000년을 의논을 해봐야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인 북한이 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둘이 앉아 방안만 따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신부와 결혼할 생각이 없지요. 그런데 제가 늘 말하다시피 우리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그 준비의 첫 단계에서 하우, 즉 현실성이 없는 통일 방안 논의부터 그만둡시다. 그럼 하우를 버리고 뭘 준비해야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